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나? 이걸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고 말해야 되나? 자, 안규백 얘기 해보겠습니다. 병적 기록 제출하지 지금 않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안 내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고 못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 의혹과 추측의 단계입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안규백 씨 22개월 단기사병, 뭐 그냥 방위라고 그러죠. 방위병 22개월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병적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저 60대, 70대 때는요 인구가 아주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때였어요. 뭐 격세지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대학 안 나와도 다 현역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정쩡한 죄송합니다. 어정쩡하다는 게 학력별로 좀 고등학교 이하는 어쩌다 보면 또 의가사 뭐 그때는 독자만 돼도 이제 자녀가 만약 있으면 군대를 안 갔고 의가사라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독자인 경우에는 방위병을 갔어요. 근데 방위병도 두 가지가 있죠. 6개월 방위, 18개월 방위. 뭐 그때 근데 이 안규백 씨 할 때는 22개월 방위.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보면 네. 아이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하셨네. 뭐 이러는 젊은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35사단이라고 예. 전라북도 부근에 가면 있습니다. 3호사단 이렇게도 부르죠. 뭐 이제 추억 돋으시죠. 예. 3호사단. 예. 거기 가서 교련 훈련도 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뭐 소총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방위병은 총을 안 잡아요. 뭐 그래서 전투방위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예. 옛날에 이수경 씨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방송을 10년도 넘었어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아침 방송 인기 진행자였는데 제가 이분 생방송 듣고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왜요? 김일성이 남한을 쉽게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예. 두 가지 이유이 벌써 세 가지나 돼요. 세 가지요? 알고 웃으시네. 예. 이 방위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면서 여성인데 깔깔깔 웃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이유가 첫째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출퇴근을 한다. 예. 그게 방위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수 병사들이 총도 안 잡는다고 하는데 이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는 출근, 시간 되면 칼퇴근. 근데 꼭 군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가서 오물세, 주민세 영수증도 돌리고 동사무소 직원들 도시락. 그때는 일본 말로 벤또 그랬습니다. 예. 벤또, 양철 벤또 이렇게 데피는 일도 하고 그냥 집사 역할도 하고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방위병을 갔다 온 사람들은 짧게 갔다 온 건 좋은데 되게 놀림감이 됐어요. 그 앞에다가 변을 의미하는 쌍디귿자리 단어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방위병을 했는데 이걸 이제 또 자기들끼리는 단기사병. 그래서 단사 그래요. 단사. 네. 단사지. 좀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다 이름을 다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자 이수경 씨 얘기로 돌아오면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는데 무슨 소리냐? 예. 레이더는 그때 옛날 레이더는 금속 조각이 있으면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레이더망에 걸릴 것 같으면 일제히 양철 벤또를 들어서 교란한다. 중요한 전력이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사람들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적장에 그때 말로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특수부대 역할을 해서 적장에 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의 호적 등본을 떼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웃음이 나오시죠? 예. 제가 왜 한참 이런 방위 얘기를 하냐면 천재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방위병들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 이분들 폄하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6개월 방위는 소집 해제라 그래요. 이걸 제대라고 안 합니다. 소집을 했다가 해제를 해. 소집 해제 대상이고 이분들은 사실상 군의 보충 인력입니다. 이걸 병역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걸 병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제 주변에도 무슨 소리냐? 나는 현역병보다 더 치열하게 이 전투 역할을 수행했던 전투방위다.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하던 후배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그 전투방위란 보직은 없습니다. 그냥 방위는 방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안규백은 일병제대를 하고 네. 죄송합니다. 일병으로 소집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성균관대 철학과 나왔는데 의원 보좌관 좀 하고 또 평민당 당 기관지 기자 좀 하다가 이제 의원의 길로 접어들어서 5번 내리 지금 국방위에만 있어서 그 이번에 이 이재명이 이 국방장관 후보자를 뭐 74년 만에 현석호 전 국방장관 이후에 최초로 민간인 출신을 시켰다.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이라고 부를 만큼 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방위병 경력을 가지고 군이다, 병역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장례들이 인정하잖아요. 민간인 출신이다. 민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이 안규백 씨 얘기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는 병역을 제대로 마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일단 대통령은 뭐 그 손영공 시절에 손을 뭐 팔을 다쳤다고 해서 프레스기에 끼어가지고 기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갔고 네. 그건 이제 병적 사유가 있는 거예요. 김민석은 아다시피 뭐 운동권 미국 문화원의 그 시위를 주도했다 이 혐의로 실제 실형도 살았고 뭐 그랬고 정청래 뭐 대표 지금 경선에서 앞서 나간다는 정청래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나는 미 문화원이 아니라 미 대사관저에 가서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다. 그때 화염병은 말씀드린 대로 뭐 가서 불도 붙지 않고 마당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면서 불만 좀 붙고 말았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세를 부리고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다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자, 군대 안 갔다 온 게 뭐 운동권의 자랑은 아니에요. 그들은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과자들이 또 많아요. 전과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 얘기 안 해도 뭐 대통령실에도 뭐 순회부터 시작해서 전과가 화려하시고 뭐 김민석은 지금 몇 개인지 지금 세보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당이다라는 점에서 자 그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안규백을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 사람이 병적 기록을 좀 내달라. 어떻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병적 기록을 안 낼 수가 있죠? 지금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 사선에다가 이 장군 출신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 동의가 있어야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달라. 예. 김민석도 자기 무슨 제출 서류 중에 국세청 자료 있으니까 우리가 뗄 테니까 본인 동의를 해달라 하니까 그거 동의 안 해줘서 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규백도 동의를 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란 소리까지도 안 해요. 뭐 네가 당신이 떼서 우리한테 줄 것도 없어. 그 본인 개인 동의만 하면 우리 측에서 가서 떼올게.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병적 기록 카드를 안 내고 있다. 이 동의를 안 해주는 저희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왜 병적 기록 다른 뭐 장관 후보자도 당연히 병적 기록을 제출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더군다나 국방장관인데 국방장관 후보자인데 실제 군대를 우리 군을 지휘할 사람인데 자기 병적 기록을 제출하는데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앞서 이제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바로 그거예요.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지금 예.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예. 저는 안 내는 이유는 못 내는 이유와 겹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 병적 기록 카드에는 영창 갔다 온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출결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근무 태만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22개월 방위하면서 뭔 짓을 했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받았을 기록들이 다 있을 것이다. 딱 떼면 나오잖아요. 예. 학교 가가지고 연예인들 공부 잘했다고 뻥치다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가지고 뭐 프로그램 보면 딱 떼면 나오잖아요. 가가가가 뭐 수미양가에서는 가가가가고 학생 문제 많아 뭐 이런 것들 다 쓰여 있잖아요. 예. 이 경적 기록 카드에 지금 그런 게 소상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거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면 시원하게 떼줘야죠. 저도 뭐 카투사로 27개월 했습니다마는 저는 떼는데 100% 동의하겠어요. 저는 뭐 이상한 짓 하나도 한 게 없어서
뭐 오히려 저는 상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한미 우호에 제가 기여한 공로로 저는 그 메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해서 저는 떼서 공개해달라고 하겠어요. 이 떼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동의로 못 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청문회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한 건 우리 국방위에 오랫동안 있어서 사선 했을 때까지 20년 있었잖아요. 이번에 5선 했으니까 지금 또 시작할 거고 예. 하고 있고 그러니까 21년 정도 했는데 아이고 뭐 국방위에서 우리가 본 세월이 얼만데 그냥 뭐 좀 넘어가 주시오 한 의원 뭐 이럴 거라는 거로 생각하는다.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다.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러나 국방장관 후보자는 다른 장관과 다르다. 짧은 군 생활을 한 것인데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을 했네요. 짧은 군 생활도 아닌데 사실은 군 생활을 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방위 출신 여러분. 병적 카드 하나 못 내면 자격이 없는 만큼 빨리 내는데 동의해 주길 바란다. 아니면 자기 손으로 내라 이거예요. 이거 아마 빛의 속도로 낼 수 있어요. 빛들 좋아하잖아요, 요새. 빛의 혁명 뭐 툭하면 빛 하니까 광속으로 좀 내달라. 참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이 병역 문제에 되게 취약해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재명의 큰아들 예. 얼마 전에 삼천각에서 뭐 일설이긴 합니다만 뭐 우연히 그 예금 계좌를 그 이동호란 친구가 뭐 말을 했다는데 뭐 수백억 원이 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설입니다, 설. 예. 예.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그 유포자로 잡아갈까봐 저도 그냥 본 거예요. 그 아들이 그 황제 입원했잖아요. 국군 수도 병원에서. 그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아니 그때도 다 왜 했겠어요. 국군 수도병원. 그 다 그냥 안규백 같은 사람도 있고 그 경기도 있잖아요. 이 병원이. 그거 뭐 다 알려진 얘기고. 자, 추미애 어떻습니까? 추미애 아들 카투사 그거 시끄러웠잖아요. 그랬네요. 그 대위가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집에서 받았니 안 받았느니 아니 왜 이렇게 카투사는요. 제가 카투사 출신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빠도 카투사고 아무리 좋아봐야 군대다. 그렇게 편한 군대라고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 그 휴가 연장하고 엄마 찬스 해가지고 전화 통화로 하고 나중에 웬 뜬금없는 대위가 와가지고 손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규백 보고 당신 방위병 나왔다며. 그래서 그렇게 민간인 출신이라고 호들갑스럽게 자랑을 했으니 병적 기록 조금 봅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국방장관 후보자가 병역을 마쳤다고 주장을 하고 하니 좀 봅시다. 근데 왜 안 내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근무 태만, 출결 문제, 입창이란 말이 있거든요. 영창 보낸다. 네, 네.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술 먹고 민간인하고 뭐 한 거 아니냐. 뭐 온갖 말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논란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 병적 기록 카드를 내달라. 그거 검증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또 안 내잖아요. 그러니 자격이 없다.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 후보자 이야기할 때 뭐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병적 기록이 안 내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능력이라고 자꾸 그러시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고 좀 되묻고 싶어요. 예. 지금 이게 아주 평화로운 시기라면 혹시 방위병 출신으로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그냥 밀려서 안 가는 국방위 가서 시작한 국방위 생활 네. 20여 년. 네. 그 전문성이 쌓이겠죠. 옛날에 그 무식한 양반이 나귀 타고 가면서 천자문을 외웠는데 하도 멍청하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한 종이 주인보다 더 잘 외우더라. 이 유명한 일화 아니에요? 네. 20여 년 국방위원회에서 그 위원으로 활동했으면 알아도 좀 알겠죠. 안 그래요? 아니 시험 공부 8번 하면 붙는 거 아닙니까? 대개 다 그런 건데 20년을 국방위에 있었으니까 국방위의
그 민간인 출신 치고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한국 방위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 네. 9배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1기 때 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보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액수를 질렀고 자 당장 미군 그 신속 그 기동군이라고 그래서 여단 규모의 4,500명 병력을 괌으로 빼겠다. 이거 벌써 나온 얘기예요. 예. 이게 주한미군 철수의 예고편이자 신호탄이자 넌지시 지금 경고장을 보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 그 뭐 종편 보도를 보니까 위성락이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일정 하나 못 잡았잖아요. 뭐 맨날 하는 소리가 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 그거는 3주 전부터 의견을 같이 한 거예요. 루비오 만났는데 뭐 루비오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만났다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만나긴 뭘 만나 이런 지금 그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만나긴 했겠죠. 그런데 알맹이가 전혀 없이 돌아와 가지고 뭐 있는 마당에 그 뒤에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불로 올려라. 자 그리고 지금 그 선협상 후 정상회담.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와요. 그 정상회담 꼭 할 필요 있냐? 그 정상회담에 매달려야 되느냐? 김지호 그 민주당 대변인이 SNS에 쓴 말이 그 입장을 지금 암암리에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미국에 끌려다니냐? 꼭 정상회담 우리가 이렇게 뭐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소리까지들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후폭풍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 들려온 또 싸늘한 소식이 뭡니까? 일본에는 미군이 5만 5천 명 이상 있어요. 한국에는 뭐 트럼프가 어제 그제 뭐 이 일부 그 매번 그렇게 숫자를 일부러 잘못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2만 8천여 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몇 년 전부터 4만 5천 명, 5만 명 그러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협상력 높이기 위한 고의적으로 틀리는 거거든요. 이 일부 뭐 민주당 측이나 좌파들은 아 트럼프가 바보다. 왜 매번 저렇게 주한미군 숫자 하나 못 외우느냐. 그 사람이 못 외우는 거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걸 좀 알고 좀 해라. 협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맨날 그 반대만 하던 사람들이니까 협상을 몰라요. 네. 그 주일미군 사령부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올리고 거기 그 통합군 사령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야금야금 빼거나 뭐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되면 이제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지금 몇십 년째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 중장으로 내린다잖아요. 아니 이게 몹시 안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방위병 출신이 군령 군정도 1도 모르는 정말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 하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아니 그 사람 보고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좀 검증해 보자 그러는데 자기 방위병 병적 기록도 제출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자, 능력이 있는지 문제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교육 국방부 장관은 다른 장관 후보자보다도 특별한 사실은 역할과 지위에 있잖아요. 2010년도에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당시에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영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북한에 선제적으로 공격 조치를 지시하고 막 그러기도 그랬잖아요. 이른바 선조치 예. 후보고. 예. 정규군 갔다 온 분들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선조치 후보고. 그걸 알 때는 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의 평양이나 원산이나 뭐 개성에 어떤 부대가 있고 어떤 우리가 공격을 할 경우에 쟤들이 어떻게 군사적 무기를 해서 대응할 수 있고 우리 예를 들자면 군애들을 향하거나 수도권에 어디에 어떤 무기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무기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아야 어떤 위기 순간에 대응을 할 거예요. 알 거 아닙니까? 안규백이 그걸 알까요? 전혀 모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육군 병장들이 뭐 5대 장성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병장 갔다 온 분들도 민망해요. 자기들이 뭘 해봤어요. 그냥 그 말단에서 열심히 싸운 거잖아요. 싸웠다기보다는 훈련 받고 구르라면 구르고. 그러니까 사실 군을 위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중요하다. 예전에 그 지휘관 한 명을 맞바꾸지 않는다. 미군의 그 전통 아닙니까? 그 김일성이 최현이라고 최룡의 아버지가 네네. 그
오성산이라고 지금 유명한 백마고지 옆에 있는 그 산이 있잖아요. 그걸 미 군단과 그 한국군의 연합작전 속에서 지켜냈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최연을 얼싸 안으면서 미제의 그 간부 군번줄 한 트럭을 줘도 오성산과는 바꿀 수 없다. 네. 그때 왜 간부 군번줄 한 트럭이라고 했냐? 간부 군번줄 한 트럭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간부들을 자꾸 위로 올라가서 장성, 소장, 중장, 대장 이게 왜 중요하냐? 다다익선이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한 고조 유방이 한신 보고 묻잖아요. 경은 장군은 도대체 병사가 몇 명이면 족한가? 그런 질문을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신이 아주 그 영리하게 빠져나가잖아요. 저는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면 나는 뭐 군을 모르는데 나를 깔보는 말인가 했더니 저 같은 사람을 밑에 두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그 명답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 다다익선 이런 말에도 나오듯이 간부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천양지차라고 봐요. 소위를 해본 사람과 대위를 해본 사람, 사단장을 해본 사람과 군단장을 해본 사람, 대장을 해본 사람 다 다른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방위병 출신 민간인 전문가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힌 것도 국민들은 솔직히 지금 불안한데 이 사람을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한미 이 전작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뭐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이 정권 하에서 주한미군은 지금 나갈지 들어올지 뭐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지금 방위비를 어떻게 올려줍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1조 원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 트럼프의 요구대로 하려면 9배 이상을 올려야 돼요. 지금 그런 마당에 안규백? 그 Where are you from? 당신 군적이 뭐야? 그러면 프라이빗이라고 할 겁니까? 자랑이에요 그게? 라이언 일병 부학입니까 여기가? 이 프라이빗 출신들이라고. 프라이빗은요 저도 그 카투사에서 있어봤지만 그냥 군인 중에서는 그냥 말단이에요. 정규군에서도 프라이빗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하물며 근데 듣자니 당신은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 주방위군 출신이라면서요. 주방위군 일병 출신이라면서 어떤 날카로운 미 공화당 군사 전문가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 겁니까?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요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할게요. 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많은 분들은 군에 관한 향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병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도 아직은 안 하고 있고 동의를 못 하고 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명을 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 이 병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역 군인들 예를 들면 지휘관들 있잖아요. 뭐 전역자들은 빼고라도 직업 장교들, 네. 부사관들 이런 네. 현역 장교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 참 그게 궁금해져요. 닭발에 소주 먹으면서 조롱할 대상이죠. 나는 뭐 국방장관 뭐 몇 번 하겠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없겠냐고요. 나는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방위병 출신 분들이 자꾸 화를 내실 것 같은데 방위병도 한 일이 많다고 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요소에서 민간인들 많이 도와가지고 주민등록증 발급도 도와주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영수증 그 요새는 다 이메일 뭐 전자로 하지만 그때는 일일이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해서 오물세 영수증 주고 다 고지서 돌렸어야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 그걸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3호사단이라는 지역 방위 그 사령부에 소속돼서 뭐 총잡고 훈련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전투방위 출신이라고 하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면 병적 기록 좀 봅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의혹이 가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경찰이 뭐 불신검문할 때 뭡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주민증 좀 봅시다. 그런 차원의 요구라고요, 저게. 근데 왜 안 내고 동의를 안 합니까? 저게 그냥 동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안규백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이 하나 나왔네요. 거액의 금품 수수해가지고 일요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게 있던데 2021년도 뭐 지방선거 때
서울시 의원 공천권 이걸 빌미로 해서 거액의 군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내용이 아주 안 좋아요. 예. 2022년 동대문 갑에서 예. 초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당시 서울시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물론 송정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아버지 송 씨겠죠. 그분이 돈을 줬어요. 거액을. 그러니까 뭐 액수는 안 나오는데 우리 아들 잘 봐달라. 재선에 좀 이런 식으로 돈을 줬다고 하고 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아들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출마는 또 한 모양이야. 예. 무소속으로. 근데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죠. 예. 공천 좀 도와달라고 돈 줬는데 그 공천이 안 되고 하니까 그 화가 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자기 돈 돌려달라. 당연히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인 송 씨는 동대문 그 갑 지역에서 식당 등으로 돈을 좀 잘 버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22년 그 3년 전 6월 지방선거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네. 단체 카카오톡방에다가 잠깐만요. 자, 피디님 이제 자료 안 띄워줍니까?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네. 네, 저 얘기. 네. 저 카카오톡방에다가 자 안규배가 내 돈 즉시 내놔라. 얼마나 노골적이에요. 내 나이 80인데 죽기 전에 받아서 정의로운 당원님께 드리고 천국에 가고 싶다. 저게 거짓말일 수 있습니까? 동대문 갑 고문 20년 고문 아무개의 호소. 자, 또 그다음 얘기 더 기가 막혀요. 나를 죽였으니 뭐 중간에 끊어졌는데 아무튼 이거 네가 죽을 차례가 왔다. 동대문 떠나라. 80노인의 분노다. 자, 이런 절규를 절절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요. 당원 여러분, 내 나이 80으로 안규백과 싸움이 무척 힘들지만 많은 당원님들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힘들면 검찰, 경찰, 언론 등과 시민단체, 방송국, 신문사, 대통령실에 청원과 응원을 받겠다. 이분이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이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아니 저게 그냥 허위일 수 있습니까? 네. 저런 내용은 허위일 수가 없죠.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규백이 좀 골치가 아팠나 봐요. 아, 그래요? 골치가 막 저게 터져 나오니까. 아니 막 뭐 돈 받은 게 만약 저 양반이 돈 1, 200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돈을 줬으면 증거 안 남겨놨겠어요? 식당업하고 동대문 갑에 20여 년 민주당 무슨 그 고문이라는데 이 치밀한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증거가 있다고요. 그 돈을 줄 때는 다 나중에 혹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 아니겠습니까? 80줄이면 정정하신 것도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규백이 좀 뜨거웠겠죠. 아 이거 좀 그렇네. 그래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했답니다. 2022년 같은 해 12월 5일 민주당 전국 직능 대표자 회의 부의장으로 이 송 씨의 아들 아까 말씀하신 송정빈 정빈 네. 떨어진 저 나오네요 사진. 저 사람을 임명해줬다 부의장으로. 의장이 안규백이에요. 의장이. 그러니까 이거로라도 좀 마음을 달래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당규에 따라서 민주당 당규에 따른 당내 상설위원회라고 하고 직능 조직 확대, 직능 정책의 수립과 협력 등을 임무로 해서 당시에 그 회장이 물론 저 안규백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됐지만 이 부의장이라도 하면서 당신 아버지 그 좀 달래드리고 잘 좀 가보자 이렇게 무마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일요신문이 예. 단독으로 취재해서 안규백이 국방장관 후보자 된다니까 취재 파일에서 꺼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만 사실은 이제 주요 핵심적인 것만 소개를 지금 해드렸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일요신문에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던데요. 네, 아주 뭐 그 내용을 보니까 예. 아주 뭐 그냥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규백이 그냥 국방위원회 그 의원으로만 있었으면 안 불거질 일인데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그 옛날 말로 하자면 저 밑에 그 마궁수 뭐 이런 졸개가 지금 장군 된 거 아니에요? 병조 판사가 된 거죠. 병조 판사가.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이 병조 판사의 비리가 지금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간단치 않아요. 그 송 씨 부자는
그 부의장 받고 우선 뭐 좀 무마가 된 듯 보이지만 이게 무마가 되겠느냐? 청문회에 아주 좋은 이 타겟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내용이라. 근데 뭐 지금 암담한 게 뭐 앞서 지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 시간에 나온 이진숙도 그렇고 네. 김민숙 이하는 다 오케이예요 지금.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아이 무슨 농지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만 4명이고 뭐 아주 기구절창해요. 정은경도 뭐 다 옛날 같으면 다 낙마해야 되고 그 이진숙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낙마해야 돼요 지금. 논문 표절에다가 불법 유학은 뭐 일단 송구하다고 꼭 꼬리 내렸는데 그 논문 표절의 내용이 아주 죄질이 나빠요.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시킵니까? 그런데 안규백도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이건 무마가 된 것이고 병적 기록은 뭐 어떻게 좀 뭉치겠죠. 아유 그게 뭐 옛날 일이라 기록이 방위병은 안 남긴다는 뭐 어쩌고 저는 모르겠어요. 김민석이라는 그 최악의 총리 후보가 지금 그 결승선을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나는 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이 그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조기 내각 탈락자 없는 낙마자 없는 조기 이 내각 구성이 목표다. 그럼 정청래도 또 뭐 박찬대도 그리고 김병기도 다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공격을 좀 받는다 한들 이게 소용이 있겠는가? 그 격화소양이라고 그 구두 밖으로 종기 긁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안규백 관련해서 병적기록 제출하지 않는 상황 문제하고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자, 안규백 의원이 이 송정빈의 아버지라고 하는 송 씨의 지금까지 카톡에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일요신문의 취재 결과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만일 그게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걸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일요신문의 취재에 아마 안규백이 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저 얘기를 듣고 뭐 구구방송이냐 했는데 일요신문에서 아주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이 펜앤마이크에도 예. 저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은 극우가 있으면 극좌가 있는 겁니다. 극좌라는 말도 좀 해가면서 극우라고 해야지. 예. 그냥 걸핏 자기 마음에 극우가 아마 그 개딸들의 그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이재명의 그 지지 세력을 헐뜯는 자를 극우라 함. 헐뜯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하면 극우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 문제 안규백 문제 추후에 이게 또 어디에서 이제 고발을 조치를 하게 되면 이 금품 수수 문제는 금방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이 물론 인사청문회 기간 때는 얼렁뚱땅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추후에 또 진척이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부 때 이진숙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나 몇 가지 문제 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진숙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이진숙 문제 요즘 계속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자, 대통령실이 계속 뉴스거리를 또 추가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시키지 않겠다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나가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석이니까 네. 국무위원들이라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의 옆에 쭉 앉아 있는 그 당연직 참석자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배석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뒷줄에 앉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배석자.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등배자, 배석, 뒷자리에 앉는다. 그게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장관급 이제 위원장 등입니다. 그런데 그 배석도 이제 보기 싫다. 뒤에도 앉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강유정이 저 국무회의
이전부터 그 보도를 야금야금했어요. 그 실체를 한꺼번에 툭 얘기하지 않고 네. 무슨 갑자기 의견을 구한 것과 업무 지시를 한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부터 하면서 또 감사원에서는 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아니 좀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다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 것이냐. 먼저 이준숙 위원장은 그 과방위에 나가가지고 최민희하고 맞섰지 않습니까?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죠. 그 과방위 모임 이후에 이른바 선출직들에 대해서 임명직들은 좀 존중감을 가져라. 그렇죠. 그게 이제 그 1탄이에요. 1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다. 왜 그 임명직 그것도 내가 임명한 것도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왜 선출직으로 우리 민주당의 그 위원장까지 국회의원장을 하는 사람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게 보기 싫어서 그 말을 먼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업무 지시 성격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방통위의 자체 안을 좀 만들어 달라. 업무 지시 아닌가요? 나는 만들어 업무 지시로 달라고 보이는데.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지시로 통상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임의 그 수장이 예. 그 아니 작든 크든 그 저 자네가 한번 자체 안을 한번 만들어 봐. 의견을 구한 거예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나 아니 보죠. 그 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알았어요. 의견 구하신 걸로 알고 안 만들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 걸 갖다 무슨 단어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 이제 다 끝나고 이재명이 이제 덕담을 좀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로 하고 자 그럼 여기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준숙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한 말씀. 그러니까 찌리릿 한 거야 또. 아니 저게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워딩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발언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말하지 말았어요. 그냥이 들어가. 그냥. 아 그냥. 그냥 뭐가 됐든 그냥 하지 마. 그냥 발언하지 마세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계속 이준숙이 또 불굴의 불도저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 말 멈추고 네 하고 꼬리 내리면 또 이준숙 위원장 아니죠. 네. 그래서 계속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 계속 말을 이어가니까 그냥 발언하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2번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의 끝내겠습니다. 하려다가 그 급기야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왜 내가 언제 의견을 구했지 업무 지시를 했냐. 왜 그런 발언을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정치 목적으로 왜곡해서 활용하느냐라면서 쏘아붙였다. 그거를 강유정이는 또 뭐라고 그런 내용을 쏙 빼고 뭐라고 처음에는 말했느냐. 강하게 질책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그 겉으로 나온 보도만 보면 이게 왜 그러는가를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준숙 위원장은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다 안 했어요.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윤석열 정부 참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익명을 전제로 이제 언론에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사실은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하 그런 내용이구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화려한 또 거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전과 3개를 갖고 있는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시키지 마시죠. 다음 회의부터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배석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근데 그건 발표가 그래요. 비서실장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했다. 그랬는지 다음부터는 이준숙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음. 그건 진실은 모르겠어요. 발표된 내용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실하고 이진숙 위원장하고 공박이 오가면서 그 부분도 좀 참 우스운 장면이더라고. 지시와 의견, 지시가 아니라 의견이라고 했다. 그것에 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또 참지 않고 그렇죠. 지시와 의견이 무슨 차이냐 확인해달라. 아까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또 답변도 참 우스워요. 지시 의견 개진도 구분 못하면 발언 자격이 없다. 아니 근데 예. 그걸 왜 이진숙 위원장만 문제를 삼습니까? 이 사안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네. 저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서 얘기해 보면 아니 일반 사기업의 사장이나 뭐 과장 윗사람이 아무개 씨 그 팀에 아니면 혹은 당신의 그 자체적인 안이 뭔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의견을 구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또 대통령이 산하위원장을 대상으로 그 한참 민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혁에 대한 안을 물어본 것은 그 안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나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업무 지시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어떻게 좀 그런 것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내가 업무 지시란 말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업무 지시라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업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게 걸렸군요. 목에 딱 위원장을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이 위원장으로 받아주는 거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내년 2026년 8월 24일까지가 내 임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절대 내가 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배석은 못하게 하는 건 안타깝지만 임기 이전에 물러나는 건 생각하지 마라. 난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 소위 말해 발로 뻥 한 방에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업무 지시와 의견을 구하는 것 차이는 대통령의 입에서 만약에 그것을 업무 지시로 해석이 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임기를 인정해 주는 거네. 흔히 말하는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위원장이야. 네. 이렇게 될까봐 네. 지금 뭐 무슨 이제 법카 다시 저 최민희가 지방 출장까지 가서 했었던 그 대전 MBC 법카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탈 지금 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물러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1년 2개월을 이진숙을 더 보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성정상 절대로 어떤 정말 끌려나가는 순간이 아니면 저는 2026년 8월 24일까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의 고군분투까지 마지막 장면으로 좀 정리해 주셨네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예, 그러시죠. 저희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누가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은 뭘 네. 보고 있느냐? 네. 자, 지금 내란 특검이다 뭐 각종 특검으로 지금 윤상현 의원, 네. 뭐 김선교 의원 양평군수했던 지금 죄다 소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포영장 내는 즉시 따박따박 뭐 즉각 동의해주겠다고 김용민이 지금 그런 말까지 하고 어제 있잖아요. 압수수색도 했던데 윤상희 의원은. 네. 국민의 추경호도 지금 내란 특검의 대상이다. 뭐 지금 그 50여 명 정도를 보고 있다. 자, 지금 하려면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엄포가 아니에요. 자, 최소한 TK 지역 의원들이 몇 명이 걸리거나 재보선 사유가 생기게 되면
보궐선거 재선거에 이진숙 위원장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더 현실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내년 6월 본인 임기가 내년 8월 24일까지라고 했는데 네. 지방선거는 내년 6월에 치러집니다. 이분 어디 출신이에요? 대구예요. 대구 지난번 신명여고. 출마도 좀 대구 했었죠. 신명여고 나왔고 이렇게 선명하게 싸우는 뭐 여전사, 불굴의 보수전사 소리 나오잖아요. 지금 대구시장 하겠다는 자천타천 후보가 김재원, 단골 그 출마자부터 시작해서 13명인가 14명인가 그래요. 지금 TK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7%까지 아주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때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싸우다가 내년까지 싸우고 만약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대구시장에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하면 당선 가능성 1위라고 봅니다. 아, 그런 점까지 정치적으로 또 그런 함축이- 것까지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그 장면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문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죠. 과거에 임차입니다. 국회에서 연설에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이 윤희숙 전 의원, 민주당과 윤동권을 향해서도 저격 발언을 했었죠. 괴물들이 됐다, 뭐 이런 발언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문수 후보 관련한 발언 문제로 해서 뭐 그런 등에서 몇 가지 또 구설수에 또 오른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윤희숙이 지금 일단 혁신위원장이 됐으니까 네네. 여의도 연구원장, 이 혁신위원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독배를 지금 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우선 하고 싶은데 네. 절반의 성공을 노려야 됩니다. 이 100% 성공할 수가 없어요. 첫째, 안철수 의원이 15분 만에 사퇴한 그 다음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맡아도 어렵다. 그다음에 윤희숙 위원장은 누가 봐도 이제 그 능력은 있어요. 혁신을 할 분으로 제가 봅니다. 네. 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명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적 쇄신에는 선을 그었어요. 총선이 3년 남았는데 쌍권 나가라. 뭐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 특검이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50여 명 그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때 표결 때 안 들어왔던 사람.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송원석 의원도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송원석 의원도 원내대표도 지금 내란 특검은 소환 날짜 조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처지에 송원석 체제가 임명을 했다.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자,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8월 14일까지인데 그 전당대회 한다지 않습니까? 네. 말이 그렇지 8월 14일까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7월 말까지다. 그럼 활동 기한이 얼마 남았냐고요, 지금. 그러면 딱 3주 정도 시간이 있다고 봐야겠네. 그렇죠. 이 초단기 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인적 쇄신에는 본인이 선을 그었잖아요. 네. 누가 개인의 손에 칼을 쥐어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인적 쇄신을 안 하고 혁신을 한다고? 동의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예. 불출마 선언이 됐든 뭐 탈당이든 출당 요구든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혁신을 한다면 과연 동력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은 만들 수 있죠. 여러 가지 무슨 중앙당제의 폐지, 상향식 공천의 활성화, 뭐 제가도 쓸 수 있겠어요. 혁신위원회 안을 저도 쓸 수 있겠다고. 세 번째는 선수 제한, 예를 들어 뭐 공천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혁신안을 쑥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회의 매일 한다니까. 네. 근데 이거는 후순위 아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중병을 앓고 있다. 뭐 거의 뭐 수술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과연 윤희숙이 아니라 제갈량이 온다 한들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절대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분들의 후견이 상당히 예상되는
송원석 비대위에서 임명한 윤희숙이 칠 수 있겠냐? 그 간단한 그러면 얘기잖아요. 이런 각도로 한번 접근을 네.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 인적 대상 쌍권을 할 때도 느꼈는데 권영세, 권성동은 저는 인적 청산 대상이 될 만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기존에 이제 특히 지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특정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교체 맞바꾸시기 하기 위해서 해당 행위, 반당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혁신위원장이 저 사람 인적 대상이니까 찍어서 그 한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예, 부분은.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원내 지도부는 없죠 있지만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혁신의 사실 혁신을 끌고 간 동력은 새롭게 선출될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혁신위원회는 그것을 갈 수 있는 일종의 틀과 방안을 만들어준 역할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좀 이런 비유를 좀 하고 네. 싶네요. 뭐냐면 지금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어요. 네. 헬기로 이송을 해야 돼. 헬기로 이송을 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국종 교수의 그 병상으로 수술대로 데려가야 돼요. 헬기를 통해서 그 수술대로 데려가는 데까지의 역할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다.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가다가는 죽어요. 쉽게 말해서 네. 그 처치를 잘 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처치를. 그렇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라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정말 이 정도 아니라면 나중에 윤희숙 이 혁신위가 제대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많은 걸 벌리지 마라 이거예요. 네. 괜히 뷔페 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진짜 맛집은요 설렁탕 한 그릇 팔아요. 그 300그릇 팔기로 해서 떨어지면 물 안 타고 장사 접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윤희숙 혁신위가 그래도 이게 혁신위가 지금 4번째예요. 비대위가 7번째고 이게 무슨 당입니까 이 당이. 정말 대표하고 그것은 위원회 당이거나 비대위 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체포영장 지금 집행을 받게 생겼는데 결기 하나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이 옛날에 그 7억 원 넘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하고 영장 발부됐을 때 민주당사에 앉아가지고 농성했을 때 온통 다 나와서 당사를 애워싸고 막았어요. 의원, 당직자, 원외 당협 지구장 위원장 할 것 없이. 만약에 윤상현에게 그런 칼끝이 겨눠지고 그 말씀드린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이 소환 대상이 되고 체포영장이 떨어진, 지금 봐서는 체포영장 청구하면 빛의 속도로 떨어지죠. 국회도 빛의 속도로 통과될 거라고요. 그러면 제발 좀 국민의힘의 결기를 보이는 그것의 어떤 맞서는 모습을 이 삼복염천에 좀 보여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동시에 윤희숙 혁신위도 많은 걸 욕심내지 말고 네. 지금 이 빈사 상태에 빠진 그 환자를 정말 다음 새 대표 얼마 안 남았다고요. 8월 14일 네. 그때까지 그 수술대로 데려가는 가기 전까지 안 죽게 만들고 가급적이면 수술 받을래도 몸이 좀 회복돼야 수술을 받아요. 피 너무 흘리고 아이고 뭐 늦었어요. 이 환자는 화타도 못 살려. 이런 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역할을 윤희숙 위원장이 윤희숙 혁신위가 좀 해주기를, 그리고 좀 하려면 뭐든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지금 36, 7도 나가는 이 삼복염천에, 삼복도 아니지 그냥 이 불볕 가마솥 더위에 고생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의원회 간 에어컨 22도로 틀어놨다 그래요. 응? 그다음에 의원들 차는 가장 비싼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전국 최고 가격으로 넣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춥게 만들어요. 그게 다 국민 세비예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네. 지금 그럴 때냐. 좀 거리로 나와가지고 좀 일사병 걸려서 픽픽 쓰러질 정도로
좀 투쟁 좀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윤희숙 혁신이도 사무실에서 회의만 좀 하지 말고 좀 그런 퍼포먼스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 하고 말이지. 좀 좀 투어도 좀 하고 네.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이는 것이 안에서 회의해가지고 뻔한 그 서류로 몇 장 나오는 그런 혁신안 만드는 데만 그 힘을 쏟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오늘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3부 모시고 이런 국방부 장관을 봐야 되느냐, 볼 수 있느냐. 자, 안규백부터 시작해서 이준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혁신위원장 윤희숙 혁신위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